프랑스에 대해 여러분은 정말 프랑스를 본 걸까요? 아니면 파리의 관광지 3일, 카페 하나, 레스토랑 하나, 그리고 오래된 이미지 몇 개를 프랑스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구리가 떠올리는 프랑스는 베레모, 바게트, 와인, 무례한 웨이터, 영어 안 쓰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프랑스의 이미지는 프랑스를 깊이 경험해서라기보다 짧은 관광 경험과 수십 년 전 만들어진 고정관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지금도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대표적인 5가지 고정관념을 웃음이나 조롱이 아니라 사실과 현지 맥락으로 하나씩 다시 살펴봅니다. 프랑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불편했던 사람도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될 겁니다. 프랑스인은 무례하고 거만하다. 매년 약 1억 명의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파리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접하는 프랑스인은 프랑스 사회 전체가 아니라 관광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관광객을 응대합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해서 받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태도가 프랑스 전체 국민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는 서비스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미국처럼 서비스 급여가 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도 아니고 과도한 친절이나 형식적인 미소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적인 미소보다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다. 웃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식 소통 방식은 감정 표현보다는 정확함과 명확성을 우선합니다. 이는 무례함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이며 어쩌면 단지 솔직함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프랑스에서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대화를 시작할 때 봉주르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만으로도 서비스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장에 들어가거나 말을 걸기 전에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집니다. 이 짧은 인사 한마디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훨씬 더 따뜻하고 협조적인 응대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문화적 이해가 여행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프랑스인은 냄새 난다는 고정관념이 왜 생겼을까? 프랑스 사람들은 씻지 않는다. 프랑스 가면 냄새 난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 사실 프랑스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는 전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은 부족했고 비누는 배급제였고 도시 인프라는 붕괴된 상태였죠. 미군과 연합군 병사들이 프랑스에 들어왔을 때 본 것은 프랑스인의 일상이 아니라 전시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사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산다 라고 받아들였고 그 인식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미국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문화 차이가 더해집니다. 한국에서는 무취 상태가 청결의 기준이죠. 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몸의 냄새를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채취 위에 향수를 더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다로 오해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향수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향을 가장 섬세하게 다루는 나라가 냄새 난다는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오해는 영화, 만화, 농담 속에서 반복되며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들과 위생 수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고정관념은 프랑스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이미지를 그대로 믿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프랑스인은 정말 매일 바게트, 치즈, 달팽이를 먹을까?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게트를 들고 걷는 사람, 치즈를 써는 저녁 식탁, 그리고 달팽이 요리. 그런데 정말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항상 매일 일상적으로 먹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과장입니다. 먼저 바게트부터 보죠. 바게트는 실제로 프랑스 식문화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밥과 같은 존재죠.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 빵집에서 하루에 한 번 신선한 빵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는 지역별로 수백, 수천 종류의 치즈가 있고 식사 후에 치즈를 먹는 문화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인의 모든 식사가 바게트와 치즈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대 프랑스인의 식탁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파스타, 쌀 요리, 샐러드, 아시아 음식이나 중동 음식도 흔하게 먹죠. 특히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주일 내내 바게트만 먹는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달팽이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달팽이 요리, 즉 에스카르고는 일상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프랑스의 전통 요리이긴 하지만 전통 레스토랑에서 먹는 메뉴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가정에서는 달팽이를 집에서 요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프랑스에 왔으니 한 번쯤은 먹어봐야지 하면서 더 자주 접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게트와 치즈는 프랑스 문화에서 중요한 음식이 맞고, 하지만 프랑스인이 매일 그것만 먹지는 않습니다. 달팽이는 프랑스 전통 요리이긴 하지만 프랑스인의 일상식은 아닙니다. 결국 이 이미지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상징이 프랑스인의 일상 전체로 확대된 결과입니다. 프랑스 음식 문화는 바게트, 치즈, 달팽이로 고정된 게 아니라 지역, 세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계속 변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프랑스 식탁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프랑스인은 영어를 안 한다. 프랑스에 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영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는 영어를 안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프랑스어는 정체성이자 문화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자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상대의 언어를 존중하지 않고 곧바로 영어로 말 거는 것, 이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영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영어 실력은 세대와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대도시 거주자, 글로벌 기업이나 관광업 종사자들은 영어에 비교적 익숙합니다. 반면 고연령층이나 지방에서 평생 프랑스어만 써온 사람들에게 영어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같은 파리 안에서도 호텔 직원과 동네 빵집 주인의 영어 실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 교육의 특성도 한몫합니다. 오랫동안 문법과 독해 중심의 영어 교육을 받아서 읽고 이해는 해도 말하는 데는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 중에는 틀리게 말하느니 아예 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영어 안 해준다가 곧 불친절하다. 하지만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아무 인사도 없이 영어부터 그건 예의가 아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화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어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접근 방식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봉주르, 엑스퀴즈 모아, 그리고 파를레부, 앙글레. 이 말만 해도 상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프랑스어 한마디 후에 영어로 전환될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인이 영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식 예의를 거치지 않으면 영어로 대답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프랑스에서의 경험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편안함보다 패션을 선택한다. 프랑스를 떠올리면 이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잘 맞는 코트, 무심하게 두른 스카프, 그리고 솔직히 말해 조금 불편해 보이는 옷차림. 그래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편안함보다 패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패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라기보다 삶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프랑스식 스타일의 핵심은 불편해도 참는다가 아니라 과하지 않지만 흐트러지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옷을 많이 사기보다는 적은 옷을 오래 입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힐을 떠올려 보죠. 프랑스 여성들이 항상 하이힐을 신고 다닐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로퍼, 플랫슈즈, 낮은 굽의 부츠처럼 오래 걸어도 괜찮은 신발을 더 자주 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화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집 앞에 잠깐 나간다는 이유로 트레이닝복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외출하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프랑스인들은 나는 지금 사회 안에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파리 같은 도시에서 더 잘 보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꾸몄다기보다는 무너진 느낌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 이 스테레오타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편안함보다 패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건 허영이 아니라 프랑스식 일상, 문화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떠오르는 다른 나라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댓글로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프랑스에 가시게 된다면 딱 한마디 봉주르로 먼저 인사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친절이 돌아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